이제 중요한 거는 쿠팡이 이 문제를 무려 3,370만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는 그런 앱인데 이것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좀 뭔가 뭐 탈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단 소송법도 없어서 집단 소송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상장은 미국에다 해놓고 여기에서 돈 벌어서 뭐 책임지고 좀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 증언을 하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이번에 또 미국인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대리인을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이제 그 업소에 여기는 거 아니냐 범킴이라는 김범석 대표가 김범석 회장이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대관으로 그냥 대충 뭐 의원들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고 문제의 소비자 문제들이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대충 정치인들 통해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마땅히 또 해결책이 있느냐 따져 보면 지금 이제 저 박태준 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대표된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청문회는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국선 사건, 외국인 사건 해보면 네. 밖에서는 한국말을 잘해요, 막.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이제 통역을 거쳐서 하거든요. 일부러 전략하는 전략 아니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판사가 얘기하면 통역이 건너고 통역이 건너서 오다 보면 두 단계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돼요 대화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리고 사실 통역해서 얘기를 해도 또 못 알아들은 척 짐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청문회 나와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통역하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청문회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다. 뭐 저는 이제 뭐 외국 국적의 대표도 뭐 다른 데에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한국일보 칼럼을 굉장히 좀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목이 쿠팡과 MBK의 국적을 묻는 이유 정영호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범석이 이 나스닥에 쿠팡 상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MBK의 이제 사모펀드 한국 사모펀드 김병주 대표도 그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거 쉽게 얘기하면은. 예. 저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제 뿌리는 항상 이곳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제가 받은 혜택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뭐 300억 원 정도 기증도 해서 도서관 짓느라고. 네. 그러니까 돈 벌 때는 한국인이다가 책임질 때는 갑자기 외국인이 됩니다. 예, 김범석은 갑자기 저는 지금 뭐 어디 대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지금 어디 숨어버렸고. 그렇죠. 김병주도 그 홈플러스 메가가 할 때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홈플러스 대표가 결정한 거야. 난 몰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업하고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기 류승범 부당거래 류승범 대사처럼 센터를 한번 까 들어야 뭐 대한민국이 누군지 알겠어 진짜. 센터를 한번 장난질하다가 진짜 손모가지 날아간다. 예. 그러니까 범킴을 상대로 저는 그 국회 과방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7일이거든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그 구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영어 언술로 그 미국인 대리자를 그냥 제대로 한번 박살을 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가 그 영어로 하면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또 못 알아듣기 거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통역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이분이 나오면 면피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했다. 한번 했다. 아니 국내 대표가 와서 했는데 네. 왜 그럼 자꾸 미국 국적의 의장을 부르려고 하냐라고 할 수 있어서 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한 명만 나오는 거는 오히려 저기야 보기에는 좋지는 않은 거죠. 네, 그 법률적으로 현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김범석을 어떻게 해야 국내로 데려와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환장을 보내도 송달이 됐을까 싶어요. 일단은 외국 국적이고 또 우리나라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회사 지주회사의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권한이 있는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미국의 지주회사 만들고 그 지주회사가 우리나라 쿠팡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적도 미국인이고 이게
애매해요. 그럼 우리가 이 쿠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항상 이게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 지배력을 하는 사람을 총수 지정을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지난번에 김범석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정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잦아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책임을 그러니까 지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정위에서 네. 하는데 이건 또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 예. 쿠팡은 지금 사실상 매출의 80%를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에 상장만 했을 뿐이지 한국에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호주에 네.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회 이익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다국적 기업이 과도하게 매출을 해외로 가져갈 때 그럴 땐 징벌적 가산세를 매기는 게 이미 호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왜냐면은 구글 같은 거 예. 구글이 돈 벌어 가지고 다 그렇지. 본국으로 가져가면은 맞아요. 이거 뭐 문제 있어라고 예. 해서 예. 있는데 이제 이게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호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법에서 국회에서 이런 거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에서 80% 버는데 다 미국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잔치하고 예. 규제는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도 제대로 네. 뭐 내게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회 이익세라든가 네. 아니면 또 그 집단 집단 소송. 소송이라도 네. 할 수 있게 집단 소송 제도라도 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인데 국회에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주도로. 집단 소송제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한 사람만 소송해도 네, 쫙. 회원이 되면은 다 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증권의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절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손해배상 아시겠지만 예. 이 개인정보 유출돼도 10만 원 내외예요. 인정되는 소송 이 자료로. 네.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거든요. 예. 내 정보가 뭐 범죄 이용되는지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예. 근데 10만 원 하면은 뭐 임지 때 10,000원 변호사비 주고 이러다 보면 손해 떨어지는 돈 얼마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소송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재판 걸려도 별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 벌어지면 회사 망해요. 몇 조씩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언론에 대한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소송하자 그러는데 미국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집단 소송제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회사 망하겠네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돈보다 예. 대관업무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10명, 20명 고용해 해봐야 뭐 1년에 1, 20억인데 예. 이거 뭐 물어주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경제 논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네. 거의 뭐 부도날 뭐 망할 망하게, 정도가 예. 되고 예. 사실은 대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없다. 되면 예.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 지금 가는 게 이재명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 그렇죠. 아닙니까? 네. 공정위를 통해서 조사하라는 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약간 대륙법에 기초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영미법에 좀 더 기초한 거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현임 변호사 만주 앞에서 변호사가 만주 변호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하는데 배액배상제 같이 몇 배 제한 이런 네. 식으로 좀 더 많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어쨌든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건 맞고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개인정보 유출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뭐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악용해서 2016년에 뭐 그 컨설팅 업체한테 이거를 페이스북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벌금을 50억 달러 받았습니다. 한 7조 원 가까이. 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예. 그리고 이거 다 냈어요? 다 내죠. 그럼 뭐 어떻게 안 내야지, 내요? 어떻게. 에퀴팩스라는 데가 있는데 신용평가사예요. 네. 이게 2017년에 개인정보가 1억 4,700만 명께 유출됐거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7억 달러,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벌금 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매출액의 1%를 투자를 해요. 네. 보안에. 왜냐하면은 이런 일 우리는 맞으면은 보안도 거의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쿠팡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예. 자기 매출액의 0.2%만 투자를 했습니다. 예, 보안에다가. 예.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우리 안 한 쿠팡 거예요. 말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잖아요, 대체로. 근데 쿠팡이 더 낮아요. 더 심하게. 제일 심하게 낮은 편이에요. 예. 이런 그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안이하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해법은 정치에서 내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입법을 통해서 그렇죠. 쿠팡 같은 회사가 이익 보고 먹튀하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걸 기업 봐주기 이게 무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나. 제가 그 일단 소송 중에 제일 유명한 소송이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이잖아요. 한 네. 12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IMF 직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네. 검은 머리 외국계 있고 외국계 기업.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본바디라고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그 와서 사실은 움직이는 건 다 한국 사람 움직여요. 외국계 기업만 들어오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예. 외국계 투자 받으면서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실제로 그걸로 예. 사실은 똑같아요. 예. 책임질 때는 외국인이고 예. 뭐 사업할 때 돈 벌 때는 한국에서 벌고 예. 그런 게 일상화돼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뭘로 지정하거나 이러면 또 이게 국제 소송 문제가 돼요. 국제 국제 분쟁이. 투자 분쟁 IS 그쵸. 여기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예. 그 답답하네. 그래도 뭐라도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해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법 자문이거든요. 법 자문, 그러니까 뭐 로펌, 김현장이나 이런 데다 해서 예. 법적으로 다 만약에 문제 말씀처럼 예. 만약에 1인 뭐 어. 그 외국인도 뭐 지배주주를 하잖아요. 예, 예, 아마 분명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예. 국제 중재도 분명히 갈 거예요. 국제 소송도 가요. 예. 투자 소송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